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원예학 24강 육묘와 묘상 관리에 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육묘, 즉 플러그 육묘의 장점, 상토의 특징, 상토의 재료로서는 무기질 재료이냐 유기질 재료이냐, 파종 및 멀칭, 배토, 연면 시비 등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묘는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묘의 장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작물 후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다면 육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육묘는 종자를 경작지에 직접 파종하지 않고 어린 모를 일정 시간 시설 등에서 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를 튼튼하게 자라고 또 묘에 기간이 이식을 하거나 정식을 했을 때 뿌리 활착이 빠르기 때문에 수확기,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고, 육묘는 약광, 고온에서 이걸 길렀기 때문에 저항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정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화작용을 해서 저항성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경화작용이 1도 순화 작용하고 똑같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를 통해서 모를 기름으로 인해서 대한 노동력, 재배에 대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한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업화가 가능한 게 육묘입니다. 그러면 1번의 답은 쉽게 지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육묘의 목적, 이유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육묘의 상토의 pH, 토양 산도는 낮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육묘의 상토의 적정 pH, 토양 산도는 보통 4.5에서 5.5입니다. pH가 낮다는 것은 산성인데, 산성은 오히려 묘의 성장에 있어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성이면 좋다는 게 아니라 pH를 4.5에서 5.5 정도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상토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플러그 묘의 장점, 플러그 묘 생산에 관한 옳은 설명 이랬는데, 플러그 묘가 다른 말로 공정 육묘이며, 3번에 보시면 재래 육묘가 되어 있는데, 이 재래 육묘를 일반 육묘 또는 관행 육묘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다른 말로서 표현하는 내용도 알아 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화훼 작물의 플러그 묘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고, 3번에서는 장점 중에서 아닌 것은 이랬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결국 같은 문제인데 문제 유형을 약간 변형해 놨을 뿐입니다. 2번의 기억, 좁은 면적에서 대량 육묘가 가능하다. 공정 육묘는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해서 대량 육묘가 가능하고, 니은 체계적의 생육 조건으로 다양한 규격묘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디귿, 노동 집약적이며 관리가 용이하다는 건 맞는데,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은 플러그 육묘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므로 노동력을 집약적이나 절감하는 생력화, 그래서 노동 절감한 육묘 방식이 플러그 묘 생산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립니다. 리을, 정밀 기술이 요구된다.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파종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와 자동화이기 때문에 정밀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기역, 니은, 니을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재래 육묘에 비해 플러그 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보면 똑같습니다. 1번, 노동 기술 집약적이다. 기술 집약적은 맞지만 노동은, 우리가 말하는 플러그 육묘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함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화가 큰 장점입니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재래 육묘에 가깝습니다. 그 재래 육묘를 다른 말로 관행 육묘라고도 하고 일반 육묘 또는
관행, 육묘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3번 정식구 생장이 빠르다. 4번 기계와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2번, 3번, 4번은 플러그 육묘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닌 것은, 근데 육묘 재배의 이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묘 재배의 장점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4번에서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러고 있습니다. 1번 과체류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고 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게 육묘 재배의 장점입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에 맹류 재배 시 생육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생육촉진이 가능한 것은 모를 충분히 튼튼하게 길렀기 때문에 정식을 했을 경우에 뿌리 활착이 빨라서 충분한 생육촉진으로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번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이작이 가능하다. 즉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벼를 수확하기 전에 벼를 최소한 10월에서 11월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확을 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 생육 기간이 너무 짧지만 육묘를 한 이후에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번 봄 결구 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데 배추는 주로 이용한 엽채류로서 엽채류이기 때문에 잎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추대라는 것은 꽃대가 자라서 꽃이 피는 건데 즉 씨앗을 최종하기 위해서 추대를 유도하는데 추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나 과정 즉 배추 같은 경우는 녹채 추나형으로서 일정 기간 추나 과정 그러니까 저온 기간을 거쳐야 이게 추대가 돼서 종자를 최종할 수 있는데 육묘를 하게 되면 온도가 높은 데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대를 유도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 추대를 유도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육묘입니다. 그래서 추대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추대를 방지할 수 있다가 육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5번 작물을 육묘한 후 이식 재배를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고르는. 그럼 이식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알아야 되는데 이식은 작물을 현재 자라고 있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식의 장점은 생육 촉진 및 수량 증대 효과가 있고 토지 이용 효율이 증대를 합니다. 어린 묘를 좁은 공간에서 충분히 키워서 넓은 공간으로 심기 때문에 이모작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 증대는 맞고 그리고 묘를 충분히 키워서 뿌리 활착이 빠르기 때문에 빠른 뿌리 활착으로 그로 인해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고 수량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수량 증대, 토지 이용률 증대, 뿌리 활착 증진 이러한 내용이 전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숙기 단축까지 되기 때문에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6.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전략된다. 이 종자가 전략된다는 것은 직파를 할 경우에는 손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충분히 잘 넓게 균일하게 뿌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육묘에서는 트레이에다가 일반적으로 심기 때문에 하나하나 종자를 하기 때문에 직파에 비해서 종자가 전략되고 직파에 비해서 발화가 균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한 곳에 씨앗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면서 이게 양분이나 수분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발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를 통해서는 수확기,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계속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토지 이용도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육묘에 있어서는 육묘를 하면 벼와 감자 같은 경우에 이모작, 1년 이작이 가능해지므로 토지 이용도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토지 이용도가 오히려 높아진다가 육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시설 재배 농가를 찾는 A 손해평가사의 육묘에 관한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적으로 육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육묘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육묘가 어떠한 내용인지 기출 문제에 나오는 선지만 정리를 해도 충분하게 앞으로 육묘가 나오면 문제를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론 강의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추락이 조절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2번 유기질 육묘 상토로 피트모스를 추천하였다. 그러면 상토에는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는데 유기질은 보통 식물체로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모스, 즉 이것은 그 무리끼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상토이고, 그리고 코코넛 더스트도 유기질 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이고, 3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에 이동식 벤치보다 고정식 벤치를 추천했다는데 이것은 바뀌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면 고정식보다 이동식 벤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즉 육묘에 대한 게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8번은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기억,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전략된다. 즉 트레이 하나하나에 종자를 하나하나씩 파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직파에 비해서 종자가 전략되고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수확기 출하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리을은 유목기의 환경관리 및 병충해 방지가 어렵다고 했는데 육묘는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유목기의 환경관리, 병충해 방지가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쉽다가 맞기 때문에 8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기출문제의 선지를 가지고 육묘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육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에서 정리해 드렸던 강의 노트에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정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육묘의 장점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만 충분히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육묘용 상토를 이용하는 경량 혼합 상토 중 유기물 재료는 있겠습니다. 유기물이냐 이게 무기질이냐 이걸 확인하는데 유기물 재료, 유기질 재료, 무기물 재료, 무기질 재료. 유기물 재료는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식물로 보시면 되고, 무기질 재료는 우리가 말하는 암석을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그 구분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기물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피트모스, 즉 이게 무리끼가 이게 탄화가 돼서 피트모스, 즉 이탄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번 답도 쉽게 보입니다. 수태, 무리끼, 또 무리끼가 이게 탄화가 되면 피트모스가 되기 때문에 유기질 재료는 피트모스, 수태,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코코넛 더스트가 되겠고, 그리고 무기질 재료는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제올라이트가 무기질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은 무기질 재료가 어떤 거냐, 유기질 재료가 어떤 거냐, 이 두 개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기물 재료는 수태, 피트모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코코넛 더스트, 그리고 무기질 재료에는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이것만 두 개를 구분하셔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1번 피손해평가사는 가지의 종자 발화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육묘 농가를 방문하였다.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영농법은, 즉 여기에서는 상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토는 보수성이 좋아야 되고 통기성이 좋아야 되고 pH가 교정된, 즉 4.5에서 5.5인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3번 광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도하였다 이랬는데 여기가 왜 틀렸냐 그러면 광발화 종자가 아닐 경우에는 복도를 하여 광투과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광발화가 종자 같은 경우는 복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광투과가 높으려면 흙으로, 복토랑 흙을 쌓는 건데 흙을 얇게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에는 3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냥 맥락상 가장 적절하지 않는 처방이기 때문에 1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자큐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큐법이 2회 때 한 번 나오고 이런 내용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자큐법은 모든 농업 관련 자격증에서는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큐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자큐법의 종류, 평유법이냐, 휴리법이냐, 송유법이냐, 그리고 휴리법에서 휴립구파냐, 휴립휴파냐,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하나를 풀므로 인해서 자큐법의 종류는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 이랑을 세우니까 휴립이고 낮은 고랑에 파를 하기 때문에 구자가 낮은 고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휴립구파가 되겠습니다. 1번은 휴립구파. 이 휴립구파는 것들은 한해와 동해 방지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됩니다. 2번, 이랑을 보통보다 넓게 크고 만드는 방식이 바로 성유법이 되겠습니다. 이랑을 넓고 크게, 휴가 이랑이고 성이 무성하기 때문에 이걸 넓고 크게 한다. 그래서 성유법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파종이 편리하고 생육 초기에 건조해와 장마철에 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성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이랑을 세우고 휴립, 이랑에 파종한다니까 휴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랑에 재배하면 배수와 토양 통기가 좋아집니다. 4번, 이랑을 평평하게, 여기서 평평하게 일단 평휴법이 되겠습니다. 즉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의 성유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이다. 13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랬는데 여기는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중에 이랑 사이의 흙을 그루 밑에 긁어 모아주는 것. 그루 밑에 긁어 모아주는 것은 작물 밑에 모아주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 흙을 긁어 모으는 거기 때문에 배토가 되겠고, 집이나 건초를 깔아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토양 표면을 피복 여기에서 그러면 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에서 멀칭에 대한 정의를 확인했고 14번에서 멀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멀칭의 목적은 토양 표면을 피복하기 때문에 주로 수분을 보존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 그리고 지온을 유지하는 게 멀칭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멀칭의 목적은 이미 3가지 정도로 딱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토양 수분을 보존한다,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지온을 유지한다. 그러면 바로 14번의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휴면 촉진, 단일 촉진, 단위결과 억제는 멀칭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15번 문제도 13번과 연결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중에 이랑 사이의 흙을 그루 밑에 모아주는 것.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으로 해서 이미 여기에서 배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잡초 방지, 도복 방지, 맹아 억제, 이 부분은 배토에 대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그루에 모아주기 때문에 이랑이 높아져서 도복이 안 되고, 거기에 뿌리 주변에 잘 흙이 덮여있기 때문에 맹아가 억제되고, 그 주위에서 고랑에서 긁어서 흙을 모아주기 때문에 잡초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배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13, 14, 15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향후에 나오는 멀칭이나 배토에 관한 배토의 정의, 멀칭의 정의, 배토의 목적, 멀칭의 목적,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16번, 잘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 즉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이식이 되는데 5번 문제에서 이식의 장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5번 문제와 연관 지어서 문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도 농업 관련 자격증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파종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파종 방법에는 3파, 조파, 전파, 적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 놓은다면 앞으로 파종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파를 드릴파라고 하고 조파를 골뿌림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조파, 드릴파, 골뿌림이 같은 말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뿌린다. 흩뿌리기 때문에 흩어져서 뿌리기 때문에 흩어서 한자를 써서 3파가 되겠고, 2번, 뿌린 골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서 종자를 파종한다. 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17번이 2번 골을 만들고 줄지어 뿌리기 때문에 조파가 되겠고, 3번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한다. 이게 전파가 되겠습니다. 전파를 할 때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종자, 즉 3개에서 5개의 종자를 파종한다고 하는데, 이 전파를 할 때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한다. 이러면 이것은 적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3번, 4번을 정확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의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 19번은 연면 시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면 시비는 작물은 뿌리에서 뿐만 아니라 잎 표면에서도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비료를 용액 상토로 잎에 뿌려주는 것이 연면 시비입니다. 그럼 연면 시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뿌리가 병충해 또는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실시한다. 예, 맞습니다. 비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한다. 그러면 입에 흡수할 수 있도록, 입에 수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입에 어느 정도 비료 성분이나 약 성분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맞고, 3번, 입의 윗면보다 아랫면에 살포하여 흡수율을 높게 한다. 아랫면에 살포하는 이유는 입은 기공이 윗면보다 아랫면에 많기 때문에 아랫면에 살포하는 게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4번, 고온기에 살포 농도를 높여 흡수율을 높게 한다. 그런데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고온기에는 살포 농도를 낮춰서 약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농도를 높이면 잎이 타들어가는 이러한 피해가, 즉 약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온기는 살포 농도를 낮춰서 살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19번입니다. A 농가에서 요소 연면 시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요소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연면 시비는 주로 뿌리 기능 저하나 영양 접표 시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걸 머리에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속하게 영양을 공급하여 작물 생육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신속한 영양 공급, 작물 생육 회복. 예, 맞습니다. 2번, 토양 해충의 피해를 받아 뿌리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뿌리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빠른 회복을 위해 실시를 합니다. 3. 강우 등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이 유실되었을 때, 영양분이 유실됐으니까 영양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연면 시비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4. 작물의 생식 생장을 촉진하고자 할 때, 생식 생장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인데 어떤 다른 영양 관리나 환경 조절로 이루어지지 생식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면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묘와 묘상 관리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선지를 가지고 정의나 장점 등을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제공했던
강의 교환을 다운로드 받을수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강의 교환과 함께 이러한 기출문제를 병행해서 푼다면 학습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